7월 14일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일 겁니다. 연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러 특사단 중에 지금 미국만, 대미 특사단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면 위에 올려야죠. 웬만한 이슈들은. 역대 특사 같은 경우 보면은 서열이 2위인 전 국회의장 출신들도 많이 보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름이 맞다면 저도 생각 못했던 카드인데 하는 생각은 언뜻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대 내각 구성과 함께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정작 제일 중요한 미국 특사단이 아직 잘 안 꾸려진 모양이에요. 자, 우선 특사를 보낸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 출범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들 이것 때문에 역대 정부도 해왔습니다만은 역대 정부는 주로 4대 강국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미, 중, 일러 이쪽에서 이제 특사들을 보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U도 보내고 프랑스, 영국, 인도까지 이렇게 보내는데요. 글쎄, 과연 저는 이렇게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G7 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정상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도 나토 회담 때 많은 정상들 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근데 과연 이 특사분들이 과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저는 그게 자체가 의문입니다. 이미 뭐 정권 교체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지금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미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그때 정몽준 전 의원,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쪽과 뭔가 인적 교류가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을 해야지만이 사실 상대방에도 그 고위급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특사단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현주 의원 뭐 등등이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가 제일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특사를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하고 굉장히 친분 있는 사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우리 중심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지금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간다고 해서 과연 미국의 지금 국무장관이나 이 정도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큰 인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딱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친분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보수 세력의 뭐 거두라든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복음주의 쪽 교회 쪽에 굉장히 좀 긴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뭔가 선정을 해서 오히려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중요한 건 정상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 코드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는 게 진짜 진정한 특사다. 근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특사로 가는 거에 탐탁치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사람의 마음이 뭐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 인식하시는데 저분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경제 수석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저분이 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는 것이 저는 전혀 특사로 소색이 없다. 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한국 돌아가서 우리와의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내놓고 그가 가져온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과도한 어떤 반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실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재명이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네. 그 자체는 이재명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갖다가 미리서 확정을 해가지고서 외교 정책도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겠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아니 특사단을 유치원식으로 하면 의미 없다. 차라리 난 안 가는 게 좋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당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특사로 가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날 갖고 갑론을박하냐. 포인트는 민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 여러 언급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끈이 없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쪽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보수 쪽에 있었기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종차단 시기에 미국 특사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비토론과 의견이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저 사실은 이제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달라 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당에서 비토하는 목소리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취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개인적인 그 뭐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떠나서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미국과 끈은 있죠. 사실 이전에 미국을 한번 트럼프 2016년도에 트럼프 1기 내각 때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큰 현안이 없었고 지금 이제 관세, 뭐 외교 이런 현안이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다녀오시는 건 몰라도 예. 뭐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면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전에 그 한중 외교 수립 이런 데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기억하는 미국에서 기억하는 것은 본인들의 대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예. 그렇게 썩 본인들 입장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보름 남았나요?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의 마감인데 대미 특사단 부랴부랴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